네, 요즘 가장 핫한 직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라이징 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아주 특별한 직업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네. 할 텐데요. 자, 오늘 알아볼 직업은 퍼스널 쇼퍼이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특별히 모신 분이 있습니다. 퍼스널 쇼퍼 문유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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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스널 쇼퍼 문유진입니다. 퍼스널 쇼퍼라는 직업이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오늘 라이징 잡을 통해서 퍼스널 쇼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선 나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퍼스널 쇼퍼라는 직업이 생소한 게 사실입니다. 어떤 직업인지 먼저 직업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퍼스널 쇼퍼라는 것은 고객에게 패션 상담을 하고요. 또 구매 대행까지 같이 해드리는 직업이고요. 네. 스타일리스트가 단순히 패션 제안만 한다면은 저희 퍼스널 쇼퍼들은 고객에게 고객을 분석하고 상담해드리고 또 같이 전문 코디네이터로 제가 같이 일하는 직업이고요. 퍼스널 쇼퍼의 주 업무는 이제 고객의 니즈에 맞추어서 저희가 그 쇼핑을 함께 해드리고 맞춤형 패션을 제안하는 일을 하는 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요즘 개인의 개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직업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사실 이 직업이 예전부터 있었던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뭔가 이 직업을 선택하셨을 때는 선경 지명이 있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떻게 또 선택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수입 브랜드 샵마스터로 다년간 일을 하면서 예. 자연스럽게 이 일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샵 마스터로. 자연스럽게. 네. 근데 퍼스널 쇼퍼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이게 불과 몇 년 안 되죠? 네, 2004년 3월에 서울의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10년도 안 됐네요. 네. 다른 나라의 그렇군요. 경우에는 그럼 이 직업이 오랫동안 있었던 거예요? 미국의 경우에 버그도프 굿맨이나 바니스 뉴욕 그리고 니만 마커스 등과 같은 백화점에서 1980년대부터 생기기 시작했고요. 네. 지금 현재 백화점에 5천 명 정도가 상주하고 미국에? 있습니다. 예. 미국에는 그럼 정말 많은 퍼스널 쇼퍼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몇 명 정도나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저희 나라 백화점 서울에 있는 백화점에서 한 백화점당 1명 정도 계시고요. VIP를 상대로 하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저처럼 수입 마스터, 샵 마스터로 일하면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네. 근데 샵 마스터를 하시면서 이 퍼스널 쇼퍼를 같이 하실 수 있는데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샵 마스터들은 보통 패션 어드바이저라는 교육을 통해서 네. 패션에 대한 그 스타일링을 제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또 현장에서 많은 고객을 응대하다 보니까 그 고객의 니즈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만약에 고객께서 내가 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네. 옷을 골라드리는 것부터 직접 네. 사서 가져다 드리는 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할 때도, 아니면은 네. 이제 고객이 입장에서 매장 투어라고 하거든요. 네. 매장을 다니시기 불편하신 고객들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의 니즈를 먼저 파악을 해서 저희가 쇼핑을 한 다음에 VIP룸에 모신 다음에 거기서 또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아, 되게 그렇군요.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비싼 거 사왔어? 이러지도 하나요? 물론 가격적인 면도 보시는데요. 네. 일단은 스타일링을 제안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가격보다는 본인에게 정말 맞는지 그리고 아무래도. 본인은 만족하는지 그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사실 이런 직업을 우리 일반 사람들이 좀 접하기 어려운 직업이잖아요. 네. 드라마 속에서 많이 봤던 직업인 맞아요. 것 같아요. 이제 앉아서 이제 그 퍼스널 쇼퍼님께서 가지고 오신 옷을 이거요? 이렇게 해보는 그거 맞는 거죠? 네. 아, 이렇게 얘기를 또 들으니까 또 쉽게 네.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그래요.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일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VIP를 상대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또 거기다가 까다로우신 분들들 정말 많잖아요. 어려운 점들 좀 기억에 남는 것들 많이 계실 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연세가 조금 드신 고객이었는데요. 네. 굉장히 너무 불만족스러운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분의 댁에 한 6번 정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방문하다 보니까 이제 남편분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었고 굉장히 외로운 예민하셨구나. 심리 상태였고 그래서 자주 가서 친구가 되어드렸고 또 그분의 따님까지도 저희 고객이 됐던 경우도 있었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뭐 특별한 분들도 또 많이 만나 뵙고 그러시죠. 네. 연예인분들 혹시? 가끔 가끔 만나 뵙고요. 또 일본에서 제가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 네. 또 한류 스타 배용준 씨의 예. 정말 그 팬분들이 오셔서 예. 그래서 제가 일본 쇼핑을 분들. 도와드리고 네. 또 한국의 그
가정의 평범한 식사를 제가 제공을 저희 집에서 직접 했던 경험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10년이 넘었는데 네. 예, 연락을 하고 예, 지냅니다. 그렇군요. 이 그렇군요. 고객분들과의 특별한 인연은 뭐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추억이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반대로 너무나도 힘들었던 기억, 정말 어떻게 보면 일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을 정도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도 있으시죠? 네, 아무리 스타일링을 제안해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제 꼬투리를 잡으시는 고객들 분이 계시거나 네. 또 심리적으로 굉장히 예민하시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일이든지 그런 일이 있지만 인격적인 모독을 하대하는. 당할 때도 예, 아. 있습니다. 마치 심부름꾼 같은 그런 예.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서 그럴 때는 조금 예, 슬퍼지기도 속상하시죠? 합니다. 네, 예, 사실 드라마에 보면 그런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로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정말 있기는 있죠. 네, 있습니다. 예. 있지만 많지는 않으신 건가요? 요즘에는 쇼핑 자체가 라이프 스타일이 되다 보니까 네. 고객님들이 백화점이나 쇼핑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요구하시고 즐기려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분들이 있으신데 이제 그런 것도 어떤 경험에 따라서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군요. 아무래도 남들을 좀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또 이런 마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퍼스널 쇼퍼가 꼭 갖춰야 되는 성향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기본적인 패션 지식은 물론이고요. 물론이죠. 예. 또 굉장히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많아야 되고 또 사람에 대한 관심도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인내심도 많아야 되고. 인내심. 예. 그리고 이제 주로 VIP를 상대를 할 때가 또 가끔 있으니까 네. 애티튜드도 좀 갖춰줘야 되고요. 네. 서비스 정신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애티튜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옷을 계속 이거 별로예요, 하는데 살을 빼세요 그러면 그럴 수 없잖아요. 예. 아무튼 네. 그런 상황에 따른 응대 매뉴얼도 네. 또 퍼스널 쇼퍼가 가져야 되는 필요 조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나저나 퍼스널 쇼퍼가 아직은 좀 소수의 직업인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세요?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세요? 굉장히 패션 정보가 쏟아지고 있고요. 굉장히 홍수에 저희가 있는데 네. 그것을 정리하고 제안할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전문적으로 샵마스터들 중에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또 이쪽 방면에서 경력을 쌓는다면은 굉장히 그 전망이 밝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고객들도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제안을 요구를 하세요. 퍼스널 제안을. 그래서 뭐 퍼스널 컬러라든지 그런 거 제안할 수도 있고 굉장히 재밌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점들이 정말 특별히 재밌으신지도 궁금한데요. 어떨 때 또 보람을 느끼고 재밌으세요? 고객님들이 이제 아름다움이잖아요, 결국에는. 그 그렇죠. 고객님들이 어떠한 상품을 제안받았을 때 그것을 입고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들 모임에 가셨을 때 제가 제안한 상품 입고 갔는데 거기서 완전히 이제 뜨신 거예요. 너무 멋있다, 네. 뭐 예쁘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을 때 바로 저한테 오셔가지고 정말 퍼스널 쇼퍼님이 해주신 거 입고 갔는데 제가 완전 거기서 떴다. 얼마나 뿌듯했을까. 네, 예. 너무 정말 좋았다, 예.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보람이 있고요. 그리고 끊임없는 그 아름다움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제가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이 굉장히 그 고무적이면서 너무너무 재밌어요. 예. 정말 이 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예, 생각도 예. 들고 보람도 나름 정말 많이 느끼시는 직업일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방송 보시면서 관심 가져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궁금해 하실 것 같고요. 교육기관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정보를 좀 주실까요? 퍼스널 스타일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 직접 제작한 교육 자료를 통해서 탄탄한 교육을 하고 계시고요. 또 자격증 제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연구소는 동동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과 MOU를 맺고 있고요. 네. 지금 배출한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취업이 가능하고 또 보통 샵마스터나 MD들의 경력을 한 5년 정도 쌓으면 또 퍼스널 쇼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이 퍼스널 스타일 연구소에 들어가는 데는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네네. 고등학교 이상 졸업하신 분들이면 다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거기다가 졸업생들이 지금 현직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관심 가져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퍼스널 쇼퍼 학과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관련돼서 필요한 전공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필요하거나 또 유리한 전공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패션 디자인과라든지 미용, 미술에 관련된 학과도 유리하실 것 같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본 문학과를 졸업했지만 일본 문학이요? 비전공이시네요. 저는 비전공이었지만 어.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해서 면세점에 근무를 하면서부터 제가 이런 일을 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네. 비전공자분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저는 또 이거를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퍼스널 쇼퍼의 보수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네. 이게 속된 말로 건바이건인지 어떻게 되는 거죠? 월급인지.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네. 그 백화점에 소속된 퍼스널 쇼퍼들은 네. 네. 10년 정도의 샵마스터의 경력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평균 연봉 한 7천 정도가 되시고요. 네. 10년 정도. 예. 그리고 이제 샵마스터의 한 5년 정도 이상 경력을 가지시면서 프리랜서로 하시는 분들은 샵마스터의 연봉이 한 4,500만 원 정도 되고 네. 거기에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화점에서 월급을 받으시는 네, 거군요. 네. 그렇군요. 사실 이 정도 연봉이라고 한다면 일반 직장에 비해서 더 많은 또 연봉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끊임없이 좀 연구하고 또 공부해야 될 부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 대학의 패션 디자인 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후배들 양성을 위해서 강의도 하고 있고 예. 또 트렌드의 감을 잃지 않으려고 정보 수집이나 또 해외 연수도 자주 가고 있습니다. 네. 그나저나 많은 분들이 뭐 지원을 하고 또 지망을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은 퍼스널 쇼퍼가 되기에는 조금 힘들다. 좀 뭐 일침 아닌 일침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후배들에게? 그러니까 그 퍼스널 쇼퍼라는 직업은 한 번에 내가 어떤 지식을 정보를 습득해서 바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네. 어떤 기본적인 패션에 대한 정보와 공부를 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그 배려심도 있어야 되는데 조금 이제 이기적인 성격이거나 아니면 인내하기 어려운 성격 그리고 고객에게 맞춰야 되잖아요. 네. 고객의 니즈에 그럴 때 조금 성급한 성격이면 안 될 것 같고 좀 느긋하게 네. 고객님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군요. 여유와 배려가 넘치는 사람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문유진 쇼퍼님께서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곳을 향해 달려가고 계세요, 지금? 무엇보다 고객의 니즈에 100% 만족할 수 있는 스타일링을 제안하는 것이 저의 일단 첫 번째 목표고요. 100%. 예. 예, 두 번째는 이제 현장에서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서 제 자신을 발전시켜서 후배들 양성을 위해서 강의도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뒤에서 뒷바라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아, 네. 그래요. 정말 꼭 이뤄내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언과 또 응원의 메시지 전해주실까요? 기본적인 패션 정보나 교육을 받는 거, 그리고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기본적인 공부를 하면서 패션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떤 교육기관을 통해서 제대로 된 공부하셔서 또 그 현장에서 많은 걸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많은 그 여성들이나 고객님들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그 패션 정보 잡지도 많이 보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도 문유진 쇼퍼님의 발전과 또 대한민국 퍼스널 쇼퍼 시장이 좀 더 커지고 나날이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